네, 일정 크기의 가죽을 두 개를 잘랐습니다. 두 개의 가죽의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동일하게 맞붙여서 각각의 음, X자 스티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시작점을 먼저 동시에 똑같은 지점에 시작점을 잡아야 되는데요. 우선 바늘선, 지금 바늘이 이 오일 그리프를 준비했습니다. 오일 그리프 같은 경우 주로 3mm, 4mm 정도가 있는데 스티치가 조금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4mm짜리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오일 그리프가 아무리 이렇게 몇 개 같이 동시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바늘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늘선을 먼저 디바이드로 한번 그려 놓겠습니다. 오일 그리프 같은 경우에 저는 한 3mm 정도 선에서 많이 정해서 그리고요. 예, 3mm에 맞춰진 이 디바이더를요. 보면 약간 더 긴 부분이 있습니다. 긴 부분과 조금 짧은 부분이 있는데 약간 긴 부분이 짧은 부분이 가죽의 위에 올라오게끔 해서요. 가죽 선에 맞춰서 그립니다. 잘 보실까요? 그다음에 다시 반대편에도요. 이렇게 가죽 선에 맞춰서 지금 디바이더로 선을 바느질을 할 올 그리프로 이제 뚫을 위치를 정했고요. 그다음 송곳으로 위에서 시작을 한 5mm 정도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선 같은 경우에는 3mm에 맞춰서 바늘선에 맞춰도 되고요. 아니면은 본인이 임의로 정해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5mm 정도의 자국이 하나 만들었고요. 그다음 반대쪽에도요. 위에 5mm 정도의 선에서 송곳으로 이렇게 자국을 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오일 그리프로 바늘선에 따라서요 펀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바늘 구멍에 겹쳐져서요. 그 다음 또 두 개의 바늘 구멍에 겹쳐서 이렇게 해서 오일 그리프를 하나를 겹치시기도 하는데 저는 이 길이 선상이 조금 똑바르게 곧바르게 될 때 그 정확도가 많이 겹칠수록 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선 같은 경우에는 한 3개 정도, 3개, 4개를 겹칠 때도 있고요. 주로 3개를 겹치는데, 그런데 오일 그리프 같은 경우에는 장식 바늘, 이 구멍에 맞춘 바늘선을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2개 정도만 겹치는 편입니다. 마지막은 길이상 3개를 겹쳐야겠네요. 네, 이것도 똑같이 해줍니다. 오일 그리프 같은 경우에는 2개씩을 겹쳐줍니다. 전부 마치고 나서요. 오일 그리프로 구멍이 다 뚫어진 경우에 오일 그리프를 사용해도 되고요. 다이아몬드형 치즈를 저는 좀 가끔 사용하기도 하는데 두 가지 다 무방합니다. 뒤에 각각 홀치를 내서요. 이렇게 맞붙인 후에 바느질을 시작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맞게 정확하게 붙여줍니다. 네, 두 개가 잘 붙었고요.
혹시 가죽에 이렇게 본드가 묻은 경우는 본드 지우개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실은 좀 실의 색깔이 잘 보이게 하얀색, 베이지 색깔로 아이보리입니다. 아이보리 색깔로 지금 준비를 했고요. 그냥 일반적인 가죽 바느질 같은 경우에는 한 4배 정도, 이 사이즈, 이 길이 4배나 5배 정도를 준비를 하면 되는데, 엑스트라 스티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양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 8배 정도에서 넉넉 잡아 10배는 좀 준비를 합니다. 둘, 넷, 8배 정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비니모 5호를 준비했고요. 약간 굵은 걸 준비했습니다. 실 같은 경우 비니모는 특히나 다른 실보다 제가 여러 가지 실을 썼는데 정말 강합니다. 탱탱합니다. 그래서 실을 그냥 두면 막 다 풀리고 밑실 특히나 밑실로 쓸 때는 정말 어휴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밑실로는 좀 다른 실을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그래도 견고하기는 굉장히 견고하고, 그리고 약간 광택을 원하시는 경우에 비닐물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2개의 붙어진 면을 포니에다 끼우고요. 포니에 끼울 때는 되도록이면 이 위에서 이 정도 약간 바느질 하는 부분이 이렇게 이 위에서 바늘땀까지가 한 5에서 7mm 정도 남기게끔 해주시고요. 맨 처음 바늘을 제일 첫 번째 구멍에 넣습니다. 왼쪽에서 넣든 오른쪽에서 넣든 상관없고요. 2개의 줄 사이즈를 똑같게 양쪽을 같게 해주시고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왼쪽부터 전 시작을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바늘을 오른쪽 실이 통했던 구멍에 다시 넣어서요. 끝부분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씩 더 감아서 양쪽 끝부분을 위와 아래, 위쪽과 맨 아래쪽 끝부분은 이렇게 말아서 해줄 겁니다. 해주고요. 오른쪽 실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번 더 같은 구멍으로, 똑같은 구멍입니다. 이렇게 2번 묶이는 게 2번이 묶이게끔 왼쪽 오른쪽을 번갈아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왼쪽부터 계속 시작을 하겠습니다. 왼쪽 바늘을 그 다음 구멍이에요. 오른쪽에서 이렇게 통과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사선이 되겠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요. 오른쪽 위에 있던 것을 왼쪽의 2번째 구멍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약간 손으로 잡아주듯이 이렇게 X자를 정확하게 보이게끔 하고요. 그 방법으로 계속 왼쪽에서부터 시작할까요?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위에서 다음번 구멍으로 반대 방향에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있던 것도 그 다음 구멍에 방금 바늘이 나왔던 그 구멍에 이렇게 다시 넣어주시고요.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 끝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2손으로 같이 해도 되겠죠? 넣고 나서 동시에요. 이렇게 빼고
실이 엑스자 스틸을 할 경우에는 지금 왼쪽에서 제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되도록이면 한 방향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을 넣는 방향을 같이 맞춰서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오른쪽으로 했다가 왼쪽으로 했다면은 아무래도 올라가는 그 바느질의 위아래가 여기서 봤을 때 왼쪽 오른쪽의 스티치 위아래가 바뀌는 것보다는 한쪽으로 하시는 게 낫고요. 번갈아서 이렇게 하나씩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 보자면은 우선 위에 2개의 매듭을 하고요. 하나씩 해보는 것도 우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 방법은 좀 쉬운 방법입니다. 하나의 선을요. 왜 쉬운 거 먼저 안 가르쳐 주세요? 가죽은 뭐든지 어렵게 보이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먼저 왼쪽 한 개씩 한 개씩 먼저 매듭을 쭉 한 줄을 넣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전체 다 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맨 끝까지 다 한 후에 한쪽 왼쪽 실을 이제는 오른쪽 실을 X자 형태를 만들면서 본인이 실이 나와 있는 그 구멍의 밑에 왼쪽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 실 안쪽으로 넣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X자 형태를 맞춰주면서요. 다시 한번 또 반대 방향의 아래 있는 바늘구멍에 넣고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시 이렇게 이어서 맨 마지막까지 이어서 하는 방법이 또 쉬운 방법입니다. 비니모는 실의 특징이 잘 뭐랄까 좀 꼬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탱탱한 느낌이 들어서 꼬이더라도 굉장히 좀 잘 풀리고요. 그래서 작업하기에 굉장히 좀 편한 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은 꼬이고 묶이고 해서 푸는 동안에 시간이 좀 걸리는데 비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적습니다. 그래도 실은 항상 이렇게 감다 보면은 좀 빙글빙글 꼬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땐 꼭 풀어서 꼬이지 않게끔 제대로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마지막 X자를 한 후에는요. 똑같게 같은 구멍에서 다른 방향으로 다시 한번 바늘을 넣어서요. 한 번 더 넣어주고요. 이렇게 반대 방향도 반대편에서 같은 지금 이렇게 실이 있는 곳을 그 구멍으로 다시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요. 2개의 매듭이 지어지게끔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 났습니다. 전체적으로 X자 스티치 모양이 잘 잡혔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X자 스티치는 별로 연습을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